원내대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브라질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감동의 연속입니다. 4년간 땀 흘린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봅니다. 비록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선수들이 흘리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아름답습니다. 패자를 더 격려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너무 금메달에만 목매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우리 메달을 따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가를 대표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그런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쟁을 유발하는 일을 다시 또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번 정쟁의 사안은 외교안보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여당과 야당 그리고 대통령 사이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고 그 해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호소하고 또 대통령의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하시는 것은 좋으나 야당 의원들을 내국노, 사대주의, 북한 동조 세력으로 만드는 이런 식의 발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그리고 집권 여당의 입에서 파트너인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이런 식의 낙인을 찍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사드 관련 중국 방문 시 왜 침묵했습니까? 그것도 매국노고 사대주의고 북한 동조였습니까?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사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종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야당이 협조를 부탁합니까? 내국노 사대주의 북한 동조 세력의 협조가 필요합니까? 야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사신 역할을 해야 됩니까? 사과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5일간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주로 지방 일정 잡고 그리고 우병우 수석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고 일체의 정쟁성 발언을 삼가해 왔습니다만 그 틈을 타고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방중한 의원들이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중국 매체들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에 너무 주력하지 않기 바랍니다. 협치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또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대화와 설득의 노력을 병행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박 대통령과 집권당의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이런 식의 접근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민정수석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정쇄신을 위해서 전면 기획하고 의혹의 당사자인 민정수석을 해임하거나 혹은 스스로 사퇴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휴가 갔다 오셔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주목하겠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국민통합의 길을 가기보다는 국론분열, 야당과의 정쟁을 통해서 한가름이씩 국정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야당도 이에 대응하겠습니다. 당장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민정수석 문제를 다룹시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통합보다는 국민 갈등, 국론 분열의 길을 가시겠다면 야당은 야당대로 이에 대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이 전력요금 문제가 다시 국민들 속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 사이의 불균형, 그리고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합리적인 전력요금 개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손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위원님께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변재일 정책의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일효 경제부총리께서 지난주에 우리 당이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추경까지 하는 입장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해서 기업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외국에 비해 면세자 비율은 매우 높은 반면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자가 부담이 증가하는 비중이 높은 점들을 감안할 때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OECD 기준과 대비할 때 우리의 소득세 부담이 낮은 편이라거나 법인세 부담이 높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냈습니다. 지난 10년간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감세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등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10년간 기업소득의 증가율은 기업소득은 21.3%에서 25.1%로 3.8%가 증가했습니다. 그 반면에 가계소득은 64.7%에서 61.1%로 3.1%가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이런 결과가 소득 1분위와 소득 10분위 사이에 엄청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부분에서도 30대 기업의 사내위보금은 2008년도 206조 원에서 2015년도에 551조로 166%나 증가했습니다. 30대 기업이 상장사 전체 사내위보금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부문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부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은 GNI 대비 기업소득 평균 2012년도 기준입니다. 기업소득 평균은 18.2%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도 기준으로 25%입니다. 또 OECD 국가들의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은 평균 15.9%입니다. 우리나라의 14.1%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도 기업 환경평가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의 총 조세 부담률이라는 것은 조세와 준조세, 사회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됩니다. 평균 33.2%로서 OECD 평균인 41.3%보다 한참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인하는 그 나라가 현재 어떠한 경제사회 현상에 처해 있느냐 이런 것을 보고서 국가적 사정에 따라서 가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OECD 국가 중에서 캐나다 등 9개 국가에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독일, 일본 등은 법인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는 경우 3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경제적 현실을 외면하고서 현재 보수 언론에서 인용하는 그런 내용을 정부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경제부총리로서 하신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당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근로자 48%가 면세자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에서 우리 당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사실상의 근로자 면세 비율은 33%대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도 박근혜 정부의 세법 개정을 잘못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48%로 확대됐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 당시 2013년도 세법 개정 당시에 소득 공개에서 세입 공개를 전환하면서 서민 중상층에 대한 증세라는 보수 언론의 비판에 부딪히자 정부가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증세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그 당시까지 33%에 있던 면세자의 비율이 48%까지 높아졌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근로자의 면세 비율이 박근혜 정부에 의한 세법 개정 전인 33%에서 35% 수준으로 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33%에서 35%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에 어떤 방식을 할 것이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 소득 이상자에게 최저 한세율을 적용해서 33%대까지 근로자의 면세자 비율을 끌어내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 모든 원인이 박근혜 정부가 소득 공개와 세금 공개, 안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 공개와 세금 공개, 세액 공개 전체를 재조정하는 과정을 걸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당에서는 단순히 세법 개정안이 아니라 우리 당의 재정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세법 개정안에 가져왔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현재 재정 부담을 함께하는 그런 지혜로운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기요금 문제입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지속되다 보니까 서민들은 물론이고 중산층까지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모든 언론을 통해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특히 누진제에 대해서 국민적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봤습니다만은 매년 하절기가 되면 전기요금, 특히 가정용의 누진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가 논의를 하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가 찬바람이 불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사라지는 것이
전기요금에 대한 논란이 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따져보니까 전기요금 체제가 너무나 복잡하다. 그래서 종별요금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 가정용이란 종별요금 체계에 대해서 누진제를 완화시키거나 해소한다는 것은 그동안 누진제 속에서 혜택을 보고 있던 일부 계층의 추가적인 부담 등의 문제로 논의가 중단되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는 종별요금 전체에 대해서 함께 접근하지 않으면 최소한도 산업요금책에 대해서 함께 가정용과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 수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기업령의 경우는 한전에서 제공하는 원가가 102원 90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용의 경우에는 같은 전기에도 144원 30전의 원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가 계산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공장에 들어가는 전력하고 아파트 단지, 대형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력하고 공급 원가에 왜 차이가 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가의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의 할인이나 지원 등이 왜 가정용에서만 그것이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함께 짚고 나가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서는 가정용의 누진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우리 당의 산업자원의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팀장으로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홍익표 의원께서 산업자원위원회 에너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상미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짧게 일정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 일정은 상당수석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그리고 7월, 그리고 8월 이렇게 임시회가 계속해서 수집이 돼서 20대 들어서 결국에 상시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는 2015년 회계 결산도 정기국회 이전에 의결해야 되는 근래 들어서 아마 처음으로 법적 기일을 준수하는 그런 새로운 또 결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지난 7월 26일 제출한 추경에 대해서는 현재 상임위별로 심도 있게 추경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추경 심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추경 본회의 처리 일정만 재촉하고 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추경이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기간을 지켜줄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추경 본회의에서 처리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꼼꼼하게 추경이 짜여졌는지 국회의 심사를 충실히 받을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수처법을 약 3당이 공동 발의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8월 임시회는 추경 임시회가 아니고 추경을 포함한 법안에 대해서도 이제 개원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부터
9월 정기국회까지 계속해서 민생을 챙기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도 8월에는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저께 있었던 일정과 관련돼서는 여러분 약간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우리가 추경을 받고 연계할 수는 있겠지만 연계를 위해서 임시회 내지는 추경 자체를 보이콧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당에서도 야 3당 원내대표께서 합의하고 현안에 대한 촉구했던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협치의 길로 나서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노무현수위 그 세월호 관련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첫째, 세월호 선체 인양이 가시화됨을 감안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활동을 계속한다. 둘째, 조사 기간, 조사 주체 등 구체적 사항의 결정은 원내대표단에 일임한다. 이렇게 해서 소위에서 결정된 부분은 일단은 계속해서 선체 인양 후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사 기간과 조사 주체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는 결의안을 이제 제출했고요. 추경과 관련돼서도 결정된 예산 관련돼서도 어저께 용해수에서 결정된 것은 의결된 것은 세월호 선체 인양이 가시화됨을 감안하여 여야 합의에 의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계속하되 필요한 예산은 가용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 예비비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이 부분까지 농해수위에서 세월호 관련된 의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충. 야3당 원내대표가 8개항의 합의를 하고 8개항의 합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그 8개항은 올 정기국회까지 우리 야3당이 관심을 갖고 해결할 현안들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 8개항 전체가 추경안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이 저희들이 볼 때는 불만족스럽게 편성되어 왔습니다만, 그러나 그 돈이라도, 그 예산이라도 충분히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세월호 문제가 지금 거의 임계점에 와 있는데, 이제 선체가 인양되면 그 유가족들의 쓰린 아픔과 그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할 수 있게 해주자 호소하는 것입니다.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 의원 일각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2년간에 걸쳐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유가족, 또 많은 국민들의 아픔을 생각할 때 몇 개월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행한 사건이 없도록 만들자고 하는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끊임없이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과 연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은 세월호 문제, 백남기 농민 문제 등 가슴 아픈 사람들 좀 달래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선 것인데, 그런 마음들을 좀 집권 여당이 헤아려서 좀 따뜻한 시선으로 이런 현안들을 좀 해결하는 데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쟁의 내용이 될 수도 없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그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호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앞으로 다룰 그런 중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다른 당의 대표들께서도 유념하셔서 협상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러세요? 예.
네, 정책위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십니다. 가로토텍 잠깐 언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 인상과 단협 이행을 촉구하면서 파업에 가로토텍 노동조합에서 파업에 들어갔고 그 파업에 들어간 데 대해서 가로토텍의 사측에서는 직장 폐쇄를 7월 26일자로 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용역이 투입되어 있고 지금 벌써 9일째 해당이 됩니다. 그 노사 간의 대치가 아니라 노동조합과 용역 간의 대치로 지금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이기도 합니다. 노사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용역을 앞에 놓고 사실은 노사가 대화를 이어가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을 오토텍의 경영진에게 부탁드리고 또 촉구합니다. 일단 용역을 철수를 하시고 그리고 국기왕 그 아산시장을 비롯해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어떻게든 교섭의 창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용역이 철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의 진정성을 보여주셔야지만이 노동조합도 대화의 창에 조금 더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작의 물꼬를 사측에서 좀 틔워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치가 길어질수록 갈등 상황이 자꾸만 생기게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경영진의 당장 결단을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